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오늘은 제3장 지방자치행정론 제3장 첫 번째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바꿀게요. 예. 제3장의 제목은 정부는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학이 정부가 하는 일을 배우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데 여러분들 이미 다른 수업 시간에서도 많이 배웠겠지만 오늘은 정부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그리고 중앙정부는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는가, 지방정부는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는가. 그래서 제가 강의 진행되는 거 봐가지고 좀 빨리 나갈 수 있으면 이번 제3장 강의는 두 개로 나누지 않고 하나에 해보고, 좀 길어질 것 같으면 두 개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살펴볼게요. 제가 거의 20년 전에 제가 그린 그림인데, 요 초록색이 국가의 바운더리라고 하면, 국가의 경계라고 하면은 국가 안에 정부가 있어요. 세모가 정부고, 국가 전체를 다스리는 것이 중앙정부라면, 중앙정부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죠. 서울시면 서울시, 대전시, 이렇게 요걸 로컬이라고 합니다. 지방정부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한다고 그러죠. 이거를 분권화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단체자치의 개념에서, 지방자치 중에서 단체자치의 개념에서 분권화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정부 부문 바깥에 있는 요 영역이 민간 영역이거든요. 민간 영역은 시장, 마켓과 시민사회, 제가 이야기하는 공동체 이렇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요 시장은 완전히 자유롭게 돌아가고 있는데 정부가 시장에 대해서 규제를 합니다. 이건 안 된다, 이건 하지 마라, 이건 어떻게 하라. 그죠? 음식점 할 때도 얼마나 깨끗하게 해야 되는지 소방 규제라고 그래가지고,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규제라고 하고, 이거 규제를 좀 풀어주는 문제, 규제 완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규제가 있고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규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중앙정부에 얼마나 참여하느냐, 이 문제가 시민 참여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거는 이제 대외 환경이라고 하는데, 대외 환경에는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이 국가 내에서의 변화는 대내 환경의 변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이 세모에 해당하는, 노란색에 해당하는 이 영역이 정부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문자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 국어사전에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 광의로 정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포함하는 통치기구를 통틀어 하는 말. 그렇죠? 그 중에서 좁은 의미로는 이 3권 분립 중에서 행정부를 맡아보는 국가기관만 정부라고 한다. 그리고 초등 사회용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국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을 만들어 나라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국가의 기관을 정부다, government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정의하는 개념은 이렇게 됐습니다.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한 강제력을 기초로 국민을 통치하는 조직을 정부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키 컨셉은 뭐예요? 강제력, 공권력. 이 공권력 때문에 뭐가 있는가? 병역도 가능하고 세금도 얻을 수 있고 그런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 동전의 양면으로 법을 어기면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힘, 이게 강제력이에요. 이게 없으면 사실은 정부는 돌아가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 이야기는 통치는 무슨 뜻이냐? 다스림, ruling, 또는 우리 다루는 우리 행정도 다스림에 해당이 됩니다. administration, management,
뭐 다 여기 다스림에 해당이 되는데 헌법과 법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 그래서 행정이라고도 하고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도 하고 매니지먼트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 캠브리지 딕셔너리의 government를 찾아보면 그룹이라는 측면에서는 the group of people who officially control a country, 한 나라를 official 공식적으로 control, 그죠? 통제하는 그 그룹을 정부라고 부른다. 시스템 차원에서는 the system used for controlling a country, city, 이거 지방정부죠. group of people, the activities involved in control. 이 control이라는 개념이 아까 다스리다의 control이라는 개념을 영미계에서 많이 쓰는 거죠. A country, city, group of people, etc. 이 politics, 정치학적인 측면에서 government를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The office, department, and group of people that control a country, state, city, or other political unit. 그래서 control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control이라고 하는 거는 order, 명령, 주문하는 거죠. limit, 아까 규제하고 제한하는 거. rule, something, or someone's action or behavior. 그래서 정부가 있으면 누군가에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통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인간으로 따지면 자유를 좀 빼앗기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왜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정부를 만들었는가? 이거는 경제학적 접근과 정치학적 접근이 가능한데 경제학적 측면에서 보면은 마켓 페일러, 시장 실패론의 근거를 두고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이 마켓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 굉장히 유용하죠. 그렇죠? 수요와 공급을 따져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라고 그랬죠.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나 심지어 머리 깎는 것, 그죠? 책 사는 것 이런 거 다 어디서 여러분들이 얻어요? 시장을 통해서. 시장이 없으면 인생이 얼마나 불편할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볼 때 시장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가격을 통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마켓 석세스죠.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큰 특징이 가격을 통해,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주고받는, 교환할 때 쓰이는 돈의 가치를 말하죠. 그래서 no free lunch, 여기는 공짜가 없어야 돼요. 그러나 실제 시장이 항상 석세스냐? 그렇지만은 않아요. 시장이 failure, 마켓 석세스가 failure가 돼요. There are free lunch. 이렇게 돌아보면 free lunch가 많이 있어요. 사회 전체적으로, 생태계 전체적으로 볼 때는 free lunch가 없지만 이렇게 돌아보면 기웃기웃거리다 보면은 공짜들이 있어요. 제가 공공경제론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공공재 문제에 있어서는 함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안 내고 공짜로 이용하고자 하는 무임승차, 프리라이딩의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국방 같은 거 만들자 그러면은 진짜 돈 많고 필요한 사람은 만들다고 찬성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 국방 필요 없어 이렇게. 그 대신 만들어진 다음에는 또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프리라이더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공공재는 생산 불가능하거나 과소공급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외부 효과를 나타내는 것, 즉 돈을 100원 냈는데 150원의 효과가 나는 것, 그 플러스 50원의 효과를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외부 효과가 나타나면 필요한 만큼 생산되지 않거나 또는 너무 많이 생산되거나 이런 문제를 발생해요. 대표적인 이제 플러스의 외부 효과는 교육은 더 필요한데 덜 생산되는 것이죠. 환경오염은 필요 없는데 더 많이 생산돼요. 사람들이 오염 만들어내면 사회에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되는데 대가를 안 치르면 이렇게 비 오고 그럴 때 쓰레기 막 버리는 거죠. 물쓰레기. 이런 것들은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공공재, 외부 효과, 독점, 정부의 비대칭, 제가 공공경제라는 시간에 누누이 강조했던 것이고 여러분들이 배운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협의의 시장 실패라고 하는데 빈부격차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따라와요. 시장 속에서는 경쟁을 통해서
잘난 놈이 많이 벌어가게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빈부격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은 뭐예요? 시장 페일러. 시장은 나름대로 석세스한 측면이 있지만 페일러가 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는 뭐예요? 시장이 실패했기 때문에 누군가 치유자가 필요하다. 실패를 치유할 수 있는 존재가 정부다. 그래. government success가 되는. 그러면 government라고 항상 성공하느냐? 아니요. government failure. 정부 실패론이 있다고 제가 또 여러 번 나눴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적 접근에 따르면 인간은 왜 정부를 만들었는가? 그런다면 시장 실패 때문에 정부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정치학적 측면에서 볼 때는 사회 계약론을 들 수가 있습니다. social contract라고 하는데 무정부 상태, 정부가 없으면 인간은 자유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자유가 극대화될까요? 아니에요. 자연 세계를 보면은 약육강식의 세계고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에요. 결국 힘센 놈이 그 세렝게티 공원을 지배하듯이 사자가 지배하듯이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자유를 더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유를 보호해줄 정부를 만들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홉스의 사회계약론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사회계약론을 주장한 사람은 홉스도 있고 로크도 있고 프랑스의 장작 루스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이 사회계약 전체가 계약을 또 이게 사회계약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뭐냐? 헌법이에요. 헌법을 만들어서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국민의 주인,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 돼요. 그래서 국민주권주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주권을 가진 국민이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옛날에는 왕이 주권을 가졌단 말이에요. 왕권 신수설 이래가지고 그걸 국민주권으로 바꾸고 국민이 그 주권을 누구한테 이양해요? 대통령과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에 이양하는 거죠. 이거로 이양했기 때문에 그걸 대의 민주주의, 대표 민주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민주주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국민주권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자기 통치의 원리다. 즉 이 헌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국민인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만든 법에 스스로 통치를 당하는 거죠. Principle of Self-Government 또 법치주의라고 하는 Rule of Law 법의 지배라고 하죠. 법의 지배를 받는 이런 사회계약형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부를 수립함으로 인해서 앞에서 살펴본 시장 실패 때문에 못했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유용성은 국방이 만들어지고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막아낼 수 있죠. 치안, 국내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경찰이 있음으로 인해서. SOC, 여럿이 함께 쓸 수 있는 사회 간접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빈 부익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government success에 해당이 되겠죠. 하지만 정부도 많이 실패하죠. 특별히 정부 때문에 우리는 기본권 제한을 받아야 돼요. 군대 가기 싫은데 군대 가야 돼요. 세금 내기 싫은데 세금 내야 돼요. 법 지키기 싫어도 지켜야 돼요. 사생활 침해당하기 싫은데 사생활 침해, 대표적으로 사생활 침해에다가 요즘 코로나19 대응하는 거 보세요. 사생활 엄청 침해당하고 있죠. 다른 서구 선진국에서 상상 못할 정도의 우리는 사생활 침해를 하면서도 코로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게 비용과 편익이 있겠지만 우리는 편익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전 국민에 대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전 국민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는지 경찰이 들여다볼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 이외에는 선진국에서는 없어요. 아무튼 이제 동물농장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은 정부가 자칫 조작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으로 가다 보면 정말 이 인민을 자유롭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인민을 지배하는 정부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누이 강조했지만 정부의 특징은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 강제력이라는 측면. 즉 정부가 가진 강제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반면에 자력 구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말입니다. 자력 스스로의 힘으로 구제하는 거. 어떤 놈이 나를 때렸어. 그럼 나도 똑같이 갚아주는 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거죠. 이걸 셀프 헬프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그
죄와 벌이라는 소설에 도스토옙스키에 거기 나오는 주인공 라스콜리노프라는 사람은 노파, 이 수천도 노파를 지 스스로 죽이고 정의를 구현하잖아요. 그러나 정부가 있는 한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맞으면 일단 맞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억울함을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력구제 금지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했다. 죽음의 상황에서는 정당방위가 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자력구제로 여러분도 처벌을 받아야 돼요. 하여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는 유일한 공권력을 가진 그러한 조직이고 사법제도를 통해서 그것이 공권력이 제대로 행사됐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검증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제력에 기초해서 병역의 의무를 발생시키고 국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입 못하게 막아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납세의 의무를 법으로 만들어서 정부가 매년 써요. 올해 예산 보니까 550조 원 편성이 됐던데 엄청 뭐 적자를 해서 지금 국민들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이런 때 재정이 팽창되는데 하여튼 그만큼 세금을 더 걷게 되는 거예요. 세금을 걷든지 빚을 내든지 공짜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준법의 의무가 생기죠. 폴리스 라인 노란 줄로 딱 쳐놓으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폴리스 라인에 대한 그 준법 의식이 엄청 엄격하고 경찰이 진짜 그 폴리스 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엄청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부여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준법을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헌법을 통해서 만들어낸 사회계약의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사회계약의 결과인 헌법을 여러분들 헌법에 대한 그 투표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87년 헌법인데 지금 그 당시 저는 19살이었기 때문에 제가 52살이 됐는데도 저는 헌법에 대한 투표를 못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한 생애 동안 2번 정도 사회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헌법을 30년마다 의무적으로 고치게 만드는 그러한 사회적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인 정신도 생기고 진짜 내가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특징은 현대 정부는 대의민주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이제 국민 주권을 하려면 아테네에서와 같이 모든 국민이 참여해서 총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간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정당이나 대표자, 대통령, 국회의원을 통해서 우리가 그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그들에게 국민의 권한을 위임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국민 주권은 국민이 주인 행사를 해야 되는데 실제 여러분들 주인 행사 해보셨어요? 동사무소 가면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현재 돌아가고 있는 정부는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모든 권한을 대통령과 국회의원, 공무원들, 경찰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선거할 때만, 투표할 때만 국민주권을 행사하는 반쪽도 안 되고 3분의 1도 안 되고 제가 볼 때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국민주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사이버 스마트폰에 인증번호를 다 깔면 인증 프로그램을 깔면 각자 자기 인증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나 정당이 결정하지 말고 적어도 중요한 결정은 국민들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직접 민주제로 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특징은 시장이 아닌 정치를 통해 정치 과정을 통해서 행정 서비스를 생산합니다. 국방 서비스 시장에서 공급되는 거 아니에요? 경찰 서비스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합니다. 결국 정치적 권력적 의사결정 즉 선거 투표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일어나고 이 권력을 쟁취한 정당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선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들의 대표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행정 서비스가 달라져요. 달라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느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그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국민의 의견이 직접 이렇게 투입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적죠. 공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공기업도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조직이지만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퍼블릭한 영역, 즉 정치성에 해당하는 공공성,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정부, 작은 정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큰 정부냐, big government냐, small government냐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데 이 기준, 판단 기준은 뭐냐면 전체 국가에 있는 돈 중에 얼마를 정부가 쓰느냐 이거를 조세 부담률 또는 국민 부담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세 부담률은 순수한 세금, 31개 세금만 말해요. 반면에 국민 부담률은 세금 플러스 알파예요. 뭐가 들어갈까요? 4대 보험이 들어가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까지 포함한 거를 국민 부담률이에요. 우리나라는 여기 한 25% 되는데 위에 조세 부담률은 뭐 22, 3%, 국민 부담률까지 따지면 30%. 저 북부 유럽은 여기 한 50%까지 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판단 기준은 공무원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나라 공무원 100만 명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뽑아가지고 이제 110만 명 가까이 될 거예요. 공기업도 40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것도 한 50만 명 가까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인구 중에 공무원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고 큰 정부. 이게 상대적인 것이니까요. 다른 평균에 비해서 얼마나 그 비중이 높으냐 낮으냐.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은 권력 기준입니다. 민간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권력을 행사하는데 그 권력을 얼마나 세게 행사하느냐. 그래서 이거는 큰 정부, 작은 정부보다는 센 정부, 약한 정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안 쓰더라도 엄청 권력을 통해서 다 지배하는 그런 정부가 있으면 센 정부. 그것도 또 다른 이름으로 큰 정부다. 이렇게 규제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정부라 하면 시장, 민간 시장에 비해서 정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국가들, 북부 유럽형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welfare state, 복지국가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 복지국가 실현, 이제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서 정부 기능이 확대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국민이 부담하는 비율이 자기가 100만 원 번다 그러면 100만 원 중에 50만 원 이상은 정부에 세금으로 내는 거죠. 그 50만 원으로 웰페어 스테이트. 반대로 생각하면 정부가 없으면 내가 100만 원 다 쓸 수 있는데 정부가 있기 때문에 50만 원 뺏기는 거죠. 나쁘게 이야기하면 뺏기는 것이고 좋게 이야기하면 자발적으로 내는 거예요. 복잡한 사회 문제가 요즘 코로나19가 제일 크잖아요. 이 민간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점점 더 누가 커져요? 정부가 커져요. 남북 문제, 동성애 문제, 사회 문제 발생하면 우리는 다 언론에서 정부 탓만 하잖아요. 저는 이게 좀 잘못됐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너무 정부에다 맡김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유를 자꾸 공공기관 또는 정부에 뺏기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서 저는 하여튼 큰 정부다 이렇게 부르고, 작은 정부는 시장 대비 정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 이제 이게 북부 유럽형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인 큰 정부라고 보면은 요 작은 정부에 해당하는 영미계, 영국이나 미국, 앵글로색슨계라고 하는데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를 포함한 거죠. 그런 국가들은 정부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이런 작은 정부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정부를 necessary, evil,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동의를 해요. 하지만 너무 과하면 evil, 악이 된다, 위키드가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를 필요하고 보고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만 하라. 이 최소한의 역할이 뭐냐면 아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 치안, SOC 이 정도만 해라. 나머지 규제하고 사회복지하는 것들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하여튼 이 뒤에 시장, 정부, 공동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정부 부분을 좀 줄이는 대신에 공동체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늘려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중앙정부가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제가 좀 빠르게 하면 한 번에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두 개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이렇게 인간은 왜 정부를 만드는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 강의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로 나누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중지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강의도 꼭 들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